김정숙 타지마을 특검 이것은 제1호 상설 특검으로 하자. 이게 제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뭘 할 때마다 특검 하자고 하니까 뭐 백남기 특검 뭐 하자.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게 아니고 어떤 의안이 있으면 법 만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냥 특검 만들어 놓고 그 사안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특검 추천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오케이 되면은 일사천리로 특검하자. 이거 만든 게 민주당이 만든 상설 특검 아닙니까? 이게 일종이에요. 미사일 거치대를 미리 마련해놓고 아이템이 군대 갔다 생길 왔네. 때마다 군대 갔다 왔네.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기. 오케이.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벌써 한 10년 정도 가까이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특검, 상설 특검 만들어 놓고 지들이 쓰면 되는데 특검 우리 경상도 말로 특검 하면서 한 번도 안 썼단 말이에요. 이번에 1호 미사일로. 1호 미사일로 우리 김정숙 특검, 상설 특검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논란이 있을 것도 없어요. 우리 그럼요. 법무장관님 그냥 이게 그 상설 특검 하자고 의안 내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이 급진 좌파 세력이 좋아하는 게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의 의한 지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 어. 미사일 거치대가 있으니까 거기 거기 그냥 툭툭 올려놓고 얹어가지고 버튼만 눌러버리면은 바로 날아갈 수 있게. 네. 상설 1호 특검 네. 김정숙 특검으로 가죠. 자 우리 그럼 그 상설 특검 1호 장전 발사. 발사. 그렇습니다. 형식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상설 특검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고요. 1호가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등에 있어 특정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여기 봐. 지들이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해놓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하면서 지들이 진짜로 지들이 한대.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예.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들이 만든 악법도 악법에 의한 지배를 하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세력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상설 특검법 있으면 그걸로 해야죠, 뭐. 그렇죠. 국민의힘 당선인들 정신 차려. 그거 아닙니까? 실제 제가 봤더니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10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 이게 이게 언제였냐면은 2014년.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검사 제도 발동 경로 및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2014년 3월 18일 제정해서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이야. 딱 1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지들 정부니까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도대체 뭐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좀 해놔야 점수가 잘 나오듯이 네. 이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요번에 당선자들 중에 율사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좀 어? 있죠. 좀 있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저기 저 좋은 미사일 발사대 있구만. 저리 가자. 근데 재미있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네. 오늘 봤더니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300명 중에 20%한 60명 정도가 돼 있고 미국은 우리는 지금 한 20%, 미국은 한 30% 정도가 로이어, 변호사나 판검사 출신이다. 근데 일본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일본은 뭐 5%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율사 출신이 가가지고 대한민국 법률의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고,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조국 신당 거기에 있는 사람들 1번부터 다 검사 출신이야. 그런데 지금 별이 몇 개야. 이런 사람들, 이런 쓰레기들이 국회로 간다는 게 그럼 참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 변호사님은 안 그렇겠지만 일종의 그 법 기술자, 나쁜 의미의 그런 자들이
그 법을 배워서 우리 사회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엉뚱한데 이거 저 악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프로페션이 돼야 되는데 테크니션으로 아까 그렇죠. 얘기하는 그 법 기술자로서 철학 없이 자기 진영의 이익만 보고 달려가니까 법조인들 출신 율사들이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언론도 왜 이 국민들이 기레기라는 말을 쓰겠어요. 특정 진영에 기대어서 그 특정 진영만을 위하는 스피커, 확성기 이런 대표적인 게 지금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언론에 가져왔던 신뢰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언론 기술자들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2014년에 만든 특검법, 상설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 수사 대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이거는 민주당이 김정수 깜빵 보내자고 해주겠습니까? 모르겠네요. 모르겠죠. 근데 모르지 또 네. 친명과 친문이 또 이게 갈라지면 그럴 수도 네, 있긴 있는데 네. 두 번째가 방법이 있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그럼 지금 현재 지금 그냥 법무부 장관이 실행하면 되겠군요.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실행하면 다만 되겠군요. 검찰총장 의견만 들으면 돼. 의견만 들으면 돼 그냥. 그거 괜찮은데요? 하겠는데 어? 괜찮지? 우리 이 방송 뭐 우리 법무장관도 보시겠지만 어. 미사일 발사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야 진짜 참네 어이가 없어요. 국회나 법무장관에 의해서 특별검사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되고 특별검사 추천 후보위원회는 의뢰 받은 데로부터 5일이면 돼. 5일 안에 법조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 중에서 가셔야 되겠네. 저 그러고 보니까 한 20년도 넘고 있네. 참네. 여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예, 재적용 과반수 출선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결국 어떻게 보면 5일 일주일이면 되네. 금방 되겠군요. 예, 예. 이거 크루즈 미사일 날아가야 되겠네. 야, 이게 참, 야, 이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거 민주당이 만들었어요. 민주당. 그래요? 예, 한번 그 말씀드려볼게요. 7명이 되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요? 7명이 되는데 법무부 차관, 오케이. 법원행정처 차장, 오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어. 그러고 국회 추천 4인, 원내 1당,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한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추천한대. 그러니까요. 이게 제정신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 원리가 본인들이 소수 야당일 때는 굉장히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규정들을 만들자고 생떼를 씁니다. 때를 써놓고. 이 언론도 똑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다수당이 되거나 이러면 자기들이 그 만들어 놓았던 그거 외면하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요. 이 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자기들이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소수 야당이었을 때 KBS 사장, MBC 사장 뽑는 과정을 이사가 KBS 7대 4였잖아요. 맞다. 똑같네. 근데 특별 다수제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사장이 되려면 이 7대 4에서 이 7명만 찬성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야권 이사 예. 한두 명이 찬성을 해줘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특별 다수제를 냈어요. 본인들이. 그렇지. 본인들이 냈는데 박근혜 정권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도 사실 특검해야 돼요. 특검. 잠깐만요. 예. 투제이님, 우리 그 영풍 친구 국풍님, 또 김정숙 특검 가자. 국민의힘은 두 분께 좀 배워라. 좀 배워라. 예. 이영풍 기자님, 파이팅. 엄지척. 예, 우리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서 이 특별 다수제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이번에 뭐 낙선했지만 박성중 의원도 그럼 그걸 유사한 특별 다수제를 하자. 맞아. 그래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정권이 입 싹 닦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의견이 잘 수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민주당이 싹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정 등 의원 그 세력이 엉뚱한 지금 민노총 세력에게 이 공영방송을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22대 국회 개원하면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전형적인 내로남불 세력이죠. 그래서 상설특검 이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설특검 하면은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소야대인데 언제 우리가 해서 법을 만들어? 좀 창의적으로. 제가 오늘 김민정 교수님한테 좀 전화해가지고 좀 그 상설특검으로 특검 발의 좀 하라고 할까요? 우리 김민전 당선인께서 이번에 보니까 아유 뭐 이 국힘당에 남성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일당백이. 완전 일당백이던데요. 거기 좀 연락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108 번뇌하고 있는 동안 행동하는 액션을 해야지. 액션을 해야지. 지금. 국민들이 다 헐리우드 액션이라도 좀 해봐. 액션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오늘 언론 그 각종 사설에서 이 그 김정숙 특검하라는 그 사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상설특검 이거 굉장히 좋은 솔루션 같은데요. 그럼요. 저처럼 이렇게 좀 공부 좀 하세요 좀.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말이야. 참 어이가 없네. 참. 자님, JA님, 저는 슈퍼챗이 계속 에러가 난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 PD님 밑에 우리 저기 어디죠? 후원 계좌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그러시면은 또 소중한 후원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슈퍼챗 하면은 우리 또 미국을 포동포동 살찌우는 일이 되니까 또 저희 멸콩 TV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 큰 도움이 되고 또 더 좋은 분들 모실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되니까 정말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진짜 디지털 타임즈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렸더라고요. 문 전 대통령은 뭐 우리 댓글 기준으로 문재인은 문 전 대통령 하시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문재인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이라고 읽고 반성문이라고 쓰는 회록을 통해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총리 요청에 따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자평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먼저 인도 측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독 외교가 아닌 버킷리스트 실천을 위한 단독 관광이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린다. 헷갈리면 뭐 해야지? 민주당 기준으로 특검해야지. 근데 법 만들고 뭐 거부권 행사 이런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그 누구지? 민주당도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진짜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하도록 그 얘기가 하겠습니까? 진짜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면 뭐 하면 되죠? 상설 특검하면 되는 거예요. 크루즈 미사일.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허황우 그 기념공원 거기서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기념 뭐라고 할까요? 부조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이게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 그 아카이브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 사진을 보면 이제 왼편에 인도 총리의 이름이 있고 오른쪽에 누구 이름이 있느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김정숙 여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없어. 왜냐? 왜겠어? 초청을 안 받았거든. 그렇지. 역시 뭐 원래는 KBS 초청자. 기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실제로 그 인도 측에서 처음에 요청했는 게 문화체육부 장관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문화체육부에서 공문을 보낼 때 고위급인사 괄호 열고 문체부 장관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올 줄 알았는데 문떡 열고 오는데 영부인이네. 깜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공식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네. 며칠 전부터. 거기에는 고위 당국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문체부 장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게 아니에요. 인도 정부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가면은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수행원도 적고 뭐 한 3, 4천이면 충분히 될 일을 지금 김정숙 여사가 감으로써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대통령 전용기 날라가고 음. 이래서 거의 지금 뭐 4억 가까이 4억 되는 가까이. 돈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500만 원이면 될 거를 그리고 4억 가까이 피 쓴 같은 거죠. 세금 10배도 넘게 쓴 거지.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영부인 외교라 하면 외교란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돼요. 국제 질서는 우리가 너무 이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서 그런데요. 국제 외교는 주먹이 힘입니다. 주먹이 힘. 응? 주먹이 깡패입니다. 국제 외교는 냉정합니다. 자, 우리가 외교를 했어요. 영부인 외교를 했어요. 예. 그럼 하나 받아와야지. 저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가서 그렇게 허황우 기념공원에 가서 외교를 해줬으면 인도 정부가 우리나라 K9 자주판 10대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황후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아니 드네요.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가서 작년에 미국 보스턴 박물관 그렇죠. 가서 예, 외교를 했어요. 예. 한미 동맹이 우리 국가니까 서로 잘합시다라면서 저기 고려 시대에 있었던 사리함. 사리 사리. 우리 국내로 좀 주세요. 영구 임대. 영구적으로 기부입니까? 영구임대. 영구임대. 말은 이런 게 영구임대지만 외로지. 우리나라 끝간 그런 거.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런 게 외교입니다. 하나 주면 하나 받아와야지. 그 4억이라는 돈을 쓰고 대통령 전용기가 갔는데 대통령 전용기에 뭘 실어온 거지? 김정숙 타지마할 단독 사진. 그게 그거 완전 민폐 아닙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어디냐 그 타지마할 사진에 보면 그 넓은 타지마할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다 그 인도 경찰이 물린 다 거야. 물리. 어. 얼마나 민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경복궁 근정전에 앞에 가가지고 모디 총리 부인 온다고 사진 찍는다고 앞에 사람들 어이 다 가면은 그거 우리가 진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사진 뒤에 좀 사진 뒤에 서 있는 거지. 그렇지. 사진 옆에. 야, 어떻게 보면 관종과인데 거의. 그런데 그 당시- 저 아까 보니까 뭐라고 써있더라?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이네. 이런 야, 진짜 그렇죠. 가슴에 지금 쏙 들어오는 4억이면은 지방에 웬만한 28평짜리 예, 아파트 값이죠. 예, 국민 예. 평형 아파트 값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져왔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져갔느냐. 예. 예를 들자면 칼기를 예약해 가지고 거기에 한 3, 40명이 별도로 예. 티켓팅을 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져갔느냐. 그렇지. 이거를 앞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상설 특검이 만약에 되면 예. 전용기가 한국으로 올 때 음. 어떤 물건을 실어 왔을 수도 있어요. 외교 행랑에 싫어 뭐가 들어있는지 왔는지. 몰라. 관세청을 통과하지 않는 어. 이 영번, 이 CIQ 안에 영번이면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예. 관세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떤 물건을 가져왔다면 그것이 뭔지도 밝혀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사 KBS 전 이영풍 기자께서 단순히 도종환 장관을 야 너 비켜 내가 갈 거야. 하긴 뭐 대통령 이 가도록 레드카펫 깔아놨는데 대통령 비켜 하면서 혼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미를 치면서 갔는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가서 뭘 가지고 왔는지 외교 역량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까지도 특검으로 상설 특검으로 한번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인도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이고 거기에 가면 이 고가의 장신구 뭐 이런 게 많아요. 네. 예술품 맞아요. 취급하는 미술품 네.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 점이 약간 그 실마리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이멜다. 뭐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이 고가의 옷과 고가의 이 장신구를 장신구. 굉장히 좋아하시고 연말 연시 또 불이웃 돕기 하시는데 제 주먹만한 이 진주 반지를 끼고 오셨다가 보이니까 뭘 봐? 아니 멀바가 아니고 헉 돌려. 응.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근데 뒤에 봤는데 뒤로 돌려놨는 사진도 있어.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뭔가 좀 쪽팔리는 건 좀 아시나? 기본적인 양심은 있는 모양이죠.
저기 댓글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호 여사 같은 경우 민간 항공기로 유엔에 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 대통령께서는 이게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자평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셨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효 여사가 오히려 첫 거기가 진짜 영부인 외교였죠. 예, 그걸 또 박지원 당선자가 직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문재인이 얘기하는 말 중에 진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변명이죠. 예, 예. 변명이고 이건 뭐 아 저기 돌멩이님 알반지 돌리기의 달인 정수기 우리 버름이 우리 집 한 채입니다. 대구. 야 맞습니다. 우리 대구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진짜 우리 대구에 저기 수성구 야 엄청 비싸지만 대구 수성구 이외에 웬만한 아파트 30평은 진짜 4억 원, 그 3억 4억대 원대 하죠. 아니겠습니까? 예, 4억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동민님 그냥 문재인 뒤에 허칭 빼주세요. 아이고 막거님 맞습니다. 막거여님. 아, 예, 뭐, 할 때 옷이 170벌 말이 되냐. 옛날에 뭐, 우리, 성경에도 그거 있죠. 뭐, 돼지목에 뭐, 뭐, 하여튼, 아유, 제가 뭐 그런 말씀. 아니, 사실 이 대목에서요. 예, 제가 이거 꼭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인데 예.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돌아가신 시신이 맞아요. 국군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을 때 그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예. 담당 거만이가 거미관. 군의관이 처음에 가봤냐고. 누군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니까 상처가 너무 크고 벨트를 보니까 벨트가 너무 헤어져 가지고 그렇죠. 옷이 너무 너무 허름했다는 남루하고 거지. 예. 옷이 너무 남루하고 벨트가 다 헤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의 가족들은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검소하게.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 전 왕회장 정주영 회장이 구두 뒤축? 이 구두 뒤축, 구두 뒤축뿐만 아니고 역대 저희 뭐 기업을 했으니까 역대 대통령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만났을 때 자기 집 고쳐달라는 얘기 안 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군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집이 좁네 정말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이거였습니까 지금? 대통령 전용기를 왜 가지고 가신 거예요? 네.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상설 특검으로. 자, 참, 꽃다지님 최강욱이 예전에 뭐 무슨 뭐 암컷이 설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분명히 목적어를 얘기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열공님 그렇죠. 우리 멸콩의 친구 열공님. 저도 열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그 오늘 준비할 거 새벽 1시까지 준비해서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 카톡으로 던져드렸더니 이 아저씨 또 밤에 또 내 거 제가 보내드린 거 또 보고는 엄지척 이렇게 제가 그때까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준비된 미사일 발사대. 참고로 박종열 그 우리 리더님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십니다. 족보를 바꾸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 상사와님 진실 밝혀서 어떻게 처리하죠? 특검하면 왜 합니까? 겁니까? 수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수사해서 기소를 해야죠. 기소를 해야죠. 네. 그래서 빵에 보낼 사람은 빵에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벌금 낸 사람 벌금 내고. 그렇죠. 네. 진짜. 박동열님, 그럼요. 예, 저희가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우리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우리 멸콩 TV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젤리님, 해경이도 특검 가자. 법카 특검. 법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민트님, 최진정님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그 외에 정금미님 맞습니다. 맞고요. 제우스님. 멜콩TV 라이브 시원한 정치대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정도선님, 아껴서 낸 세금으로 물 쓰듯이 쓰는 인간들 국립 호텔로 가라. 국립대 무상급식. 예, 특급 열차를 한번 좀 태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미님, 우리 풍 기자님 화이팅. 멋져불어. 부산 누이가 항상 우리 장선미님. 장선미 누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우리 김정승님 타지 마라고 하는데 꼭 공군 1호기 2호기를 타가지고 타지마를 갔다 와가지고 지금 뒷감당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또-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려면 성남 비행장에서 띄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왜 전용기를 끌고 갔냐 이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문장 딱 붙이고 참 그 맛에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지 김정숙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권력의 사유화지 그게 바로. 그렇지. 그게 국정농단 아닌가? 예, 그게 국정농단이지. 네. 국정농단 아닌가? 농단. 권력의 사유화. 박 대통령이 진짜 한 푼이라도 받았습니까? 박 대통령이 옆에서 있으면서 호가호의를 했다는 우리 최순실 씨가 무슨 가족입니까? 여기는 마누라잖아. 정말 열받네. 와이프라고 합시다. 아이 정말 진짜 정말 짜증 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진짜 국민의힘 정신 바짝 차리고 상설 특검 1호 김정숙 타지마할 특검. 버킷리스트 특검 특검. 진행하라.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